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방송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 가람법사입니다. 자, 사주 명리학을 모르신 분들은 제 방송이 재미가 없을지라도 자주 듣다가 보면은 사람 사는 팔자가 있는 거구나 하고 흥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구독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76번째 시간으로 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적폐 수사를 언급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날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 그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집권하면은 적폐 수사할 거냐 물으니 할 거다 라는 답변으로 인하여 소위 집권 시에 전 정부,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말하죠.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다 하여 문 대통령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하여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를 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인가 정치 보복인가 라는 어찌 보면은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상당히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문제가 있으면은 시스템에 의하여 수사한다는 원론적이라며 자신은 문 대통령을 존경한다. 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하였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명리학자 입장에서 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문 대통령 사주와 윤석열 후보의 사주를 가지고 그 사주에서 흐르는 그 애정관계 뭐 그런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에 대통령 임진생이죠. 그리고 윤 후보는 경자생입니다. 그리고 금생수 해주고 이렇게 자진으로 합을 합니다. 이 위에는 생해주고 밑에는 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무게와 합을 합니다. 합을 하고 이렇게 자축도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주와 월주는 상당히 서로 천간지지가 합을 하니까 좋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초기는 굉장히 운이 잘 흐른다. 자,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를 보면은 을의 일주죠. 경진일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을경금합을 한다. 자, 을목은 겨울꽃이고 경금은 겨울착은 무쇠입니다. 자, 겨울꽃이 병화로 인해서 꽃을 피우면은 열매를 맺어야 종족 보존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 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을목은 꽃이고 경금은 벌이나 마찬가지예요. 꽃은 스스로 말하자면은 씨앗을 못 맺으니까 암수가 이 벌이 옮겨 다니면서 접을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자,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윤 후보가 그렇게 좋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너무 잘해서 뭐 1등 공신이다. 그래서 윤 후보를 중앙지검에 발탁했고 또 파격적인 검찰총장까지 앉혔죠. 지금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총장 자리에 앉힌 게 패착이 되었지 않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지로 보면은 이 속을 듣다 보면은 연주월주는 합을 했지만은 진의 원진살입니다. 원진살은 용이 돼지의 새카만 얼굴을 보면은 미워하고 보기 싫다. 그래서 서로 원진, 이 거리가 멀어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문살이죠. 기문관살이라는 것은 귀신이 드나드는 문, 살이 붙었으니까 나쁘게 작용하죠. 그러나 기문살이 있는 사주도 좋게 작용을 하면은 영적으로 예감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눈빛만 봐도 서로 소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은 뒤통수만 봐도 서로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지 속이 이제 서로 나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주를 보면은 총장 말년운을 보면은 이는 개수는 겨울비죠. 겨울비가 대통령의 용신 병화를 겨울비가 막 가립니다. 비가 내리니까 이 병화가 비구름에 가리죠. 그리고 술미 충합니다. 술미 형살하죠. 형살하면은 술중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 그리고 여기에 정을기가 있죠. 근데 각자의 이 정화, 겨울 사주니까 불이 필요하죠. 이게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대통령은 병화가 강력한데 개수에 가려버리고 이게 튀어나와서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윤 후보의 미중 정화가 탁 튀어나오면 사주에 없는 이 정관이죠. 명예가 탁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가 뭐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불러서 나는 총장 그만둔다.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었죠. 그 총장 그만둔 시기를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자, 신축년, 경인월, 그 다음에 기해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 4일이죠. 4일날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금이 경금하고 이 을목한테는 이게 칼이죠. 바로 겨울꽃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요 축토가 또 물이고, 뭐 이 사주에는 이 금이, 이건 비견이고 이거는 겁재가 돼가지고 나한테 운이 돼가지고 힘이 실립니다. 대신에 이 대통령 사주에서는 이 신금 칼날이 꺾이죠. 그래서 이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됐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초기에는 중앙지검장 주고 총장까지 주었으나 그 총장 뭐 1년 몇 개월 하는 동안에 후반기에 와서는 이렇게 갈라진다. 제가 이 사주를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운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운명적인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적폐라는 말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예전에 문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서 그 후보 되기 이전부터 2012년도 2017년도 대통령이 됐죠. 그때부터 강력하게 사용했던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실제로 문 대통령 집권 후에는 이명박,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잡아 넣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두 정권을 말 그대로 적폐로 수사하여 언론에서는 약 200명을 감옥에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느 지도자가 되든 남에게 엄격했으면 나에게도 엄격하는 게, 그렇게 처신하는 게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다세 방송 꼭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도 무료 사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